얘네는 별로 요즘에 관심들이 거의 없으시죠? 잊혀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또 관심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금리가 인하되면 뭐 무조건 가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좀 미국 주식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좀 뭐 괜찮게 보시거나 뭐 이슈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관심 갖고 계시는. 저는 올해 가장 많이 상반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건 반도체가 맞고요. 네. 반도체는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삼성전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한 30% 예, 예. 가량 올라왔는데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4차 산업의 핵심이 산업이쌀이 이제 반도체인데, 또 반도체는 사이클이요. 경기 사이클보다는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가 이제 바닥을 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도 바닥 치면, 그러니까 먼저 바닥 치고 올라간다? 그럼 얘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반도체가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바닥일 때 우리가 담아야지만 경기가 좋을 때 이게 시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이 담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올 상반기 외국 기관 투자가 적자, 그러니까 우리 매출이 많은데도 막 엄청 했잖아요. 샀죠. 그 요즘 기관들이 사더만. 예. 그래서 지금이 반도체 시장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있지 않습니까? 공장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부장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요즘에 소부장도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괜찮을 것 같고, 요즘에 핫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죠. 2차 전지야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또 크게 보면은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살 수 있는 사도 상관없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대장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도 2차 전지가 핫하니까 뭐 그냥 2차 전지만 한다 그러면 다 올라가는 중소기업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만 옥석 가르시고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진짜 좀 이렇게 너무 급등했을 때 사면 또 예. 그만큼 또 변동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뭐 한 2, 3년 보면은 좋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조정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간 게 있어요. 요즘에 순환매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간 게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얘네는 별로 요즘에 관심들이 거의 없으시죠? 잊혀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또 관심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순환매. 기관들의 순환매가 지금 2차 전지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현대차, 기아차 외에 이제 전통 제조, 그러니까 조선주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탑 10에 보면은 이제 안 간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 키 맞추기가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마 얘네들한테도 하반기에는, 요즘에 기사들 보니까 자꾸만 네이버에 카카오에 대한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있을 때 이쪽은 관심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갈 때가 됐죠. 전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장투는 아닌 거죠. 이거요? 네, 네이버, 카카오.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장투 가능하죠. 워낙 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금리가 인하되면 뭐 무조건 가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경기 침체 기간에 이제 진입이 되잖아요. 경기 둔화 기간에 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제 그 생산 활동에 매출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광고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마침 이제 금리까지 인하한다 그러면 금융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게 회사에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금리 인하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그 얘기가 거기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아직 미국 금리가 아직은 한두 번 남았기 때문에 그게 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막 그 구글 뭐 인공지능 그 챗 GPT 같은 것들 막 들어오면 네이버 카카오가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색도 좀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괜찮을까요? 그거는 그때 들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의 그래요? 파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버 갖고 특히 네이버가 좀 잘하겠죠. 요즘에 네이버가 지금 AI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AI 관련된 내용이 좀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거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하반기에 ETF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는 어떤 주제든 간에 다 접목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카 하면 또 접목 1위부터 10 다 들어가. AI 하면 다 들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만약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ETF를 찾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빅테크 관련된 거.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세요? 좋죠. 엔비디아 좋아요. 예, 좋죠.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격 떨어지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죠. 예, 한국에서도 우리 수강 투자자님들 보면 엔비디아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의 젠스망을 더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는 그냥 딱 반도체만 하고 그냥 묵직하게 가는 모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또 그걸 증명해줬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조정받으시면 그렇게 조정은 안 올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논리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분 논리 때문에 펀드사들의 지분 논리 때문에 크게는 안 올 것 같아요. 그 미국 주식을 하면 그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강제 구조적인 장투를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요령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그래도 언젠가 현금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을 하실 분들은 세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뭐냐면 노후 대책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럼 노후 대책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 팔고 내가 노후 자금 써야 되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내가 1억이다. 그러니까 1억은 좀 적다. 내가 3억 들어갔다. 그러면 개별 기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주식 수만큼 그 생활비료를 주식을 파시는 게 좋죠. 그렇게 되면 감안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팔아봐야 1년 동안 그렇게 생활비 한 뭐 300만 원을 해서 판다 그러면 1년 해봐야 그렇게 양도소득세 내도 그렇게 뭐 얼마 안 나오실 거예요. 예, 전체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환율이 또 환율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환율 이익분도 있으실 거예요. 환율 상승 이익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까지도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건 좀 그런데 근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상관 것보다는 이제 환율이 한 뭐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퉁치셔도 내가 이 부분만큼 내가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10년 동안 환율이 10년 동안 보면 환율이 한 20% 좀 넘게 가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런 거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미국 주식 하셔도 우리가 22% 세금 내거든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퉁칠 수가 있는. 금액에 상관없이 22%예요. 네. 250만 원 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 22%. 근데 그거를 환율이 또 챙겨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르니까 뭐 번 거에서 세금 내는 거니까 그냥 쿨하게 22% 내고 그냥 필요할 때 팔아가지고 쓰면 되겠군요. 그렇죠. 뭐 다 파실 거. 그러니까 이 문자. 우리나라 개념으로 미국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올랐을 때 다 팔아가지고 노후 대책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쭉 가니까 우리 연금처럼 매월 받는다 생각하시고 연금 받을 때 세금 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만약 지금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포트폴리오요. 네. 저는 미국 주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한 70% 이제 월로 하는 거라면 100%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억이다. 그럼 70%는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30%는 그냥 달러로 갖고 있으시라고 많이 드려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전체 그 수익률을 측면을 보면 1억에 대한 수익률을 보셔야지 개별 기업의 수익률을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30%가 좀 있으면 또 주가가 떨어질 때 엔비디아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걸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 할 때 뭐 현금이 있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심리가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사람이 그 직감적으로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내가 이 현금 가지고 써야지 이런 경우도 생기시고 그러니까 자산 운용이 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 심리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1억이 있다 그러면 70%는 미국 주식으로 빅테크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 없으시면 ETF 하시면 되죠. 네. 환율 1,300원인데 괜찮아요. 지금으로서는 1,300원이 맞을 수가 있죠. 예, 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이건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와 상관없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음.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요. 그 당시에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그거 논하지 마시고 금리가 인하되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 위주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금리가 인하되면 환율도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분 있잖아요. 환율 역사적 평균은 뭐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때 기다리면 미국 주식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300원 지금도 여윳돈 생기면 예. 과감하게. 예. 근데 갖고 있다가 환전하셨다가 미국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 환전한 걸 들어가시면 되죠. 미국 주식은 환율 가지고 고민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살아나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뭐라고 하죠? 소탐대시라고 하면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거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좋은데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조정이나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새로운 자금들한테는 되게 불리한 가격이거든요, 높은 가격이고 또 그 다음에 너무 높으면 골드 깊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있어야지만은 또 다른 그 상승을 이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그거는 이미 침체 구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보셨잖아요. 주가 움직임하고 경기하고는 다르다. 이거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안동훈의 YG 스톡의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